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정치권에서도 말이 많고 검찰도 수사 중인데 오늘 뉴스를 만나다에서는 그쪽 말고 업계 전문가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. 가상자산 컨설턴트죠. 김동환 원더프레임 대표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자, 김남국 의원이 가상자산을 넣어둔 그 전자지갑이 4개인가 그렇죠? 네. 그중 하나의 주소가 특정되면서 우리 김 대표께서도 들여다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. 어떤 특이점들이 있던가요?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. 네. 우선 이제 거래를 했었던 코인의 개수가 40개 정도로 보통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보다 조금 많은 편. 네. 이고 두 번째로는 단순히 이분이 코인을 사고 파는 것을 넘어서 이거 좀 어려운 투자인데요. 유동성 공급을 하는 투자. 를 네. 했다는 점. 또 하나는 만든 지 한 달이 안 된 신생 코인에 한 30억 원 정도를 이렇게 한 번에 들어가는 조금 위험 부담이 큰 투자를 했다는 점. 이 세 가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유동성 공급 투자라는 건 어떤 거죠? 쉽게 얘기하면요, 그 코인을 다른 사람들이 살 수 있게끔 네. 어떻게 코인을 공급해주는 그런 투자를 말합니다. 코인을 공급해주고 수수료를 받는. 그럼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투자는 아닌 거죠? 그렇죠. 자, 그러다 보니까 결국 두 가지 논란이 제기된 것 같습니다. 하나는 의정 활동을 하면서 좀 다른 데 너무 신경을 쓴 게 아니냐 하는 논란이고, 또 하나는 생소한 코인에 투자를 감행케 한 것은 결국 어떤 내부자 정보 같은 게 있었던 게 아니냐 하는 의심이죠. 네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일단 유동성 공급 투자 같은 경우는요, 일단 매수, 매도하는 그런 일반 간단한 투자에 비해서 고려해야 될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. 네. 그리고 이분이 투자를 하셨던 코인 종수가 40종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당히 투자에 대한 공부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했을 것 같고요. 네. 적시에 또 트레이딩을 하는데 필요한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있었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국회의원이 굉장히 경무로 알고 있는데 같이 병행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솔직히 좀 들었고요. 네. 그리고 내부자 정보 관련해서는 이 클레이페이 토큰이라고 하는 토큰이 있는데요. 네. 여기가 이제 만들어진 지 한 달이 안 된 시점에 30억 원 정도를 투자했는데 너무 급하게 투자를 하느라 투자 시점에 이미 몇억 원 손해를 보고 들어가는 등 네. 상식적으로 봤을 때 조금 이상한 그런 측면들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해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자, 내부자 의혹은 또 검찰도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. 또 하나 수사의 축이 이 자금 출처 아니겠습니까? 네. 총 40여 가지 암호화폐를 보유했다면 거기 들어간 투자 금액은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? 일단 본인 해명에 따르면 지금 9억 8천만 원 정도를 종잣돈으로 코인 투자 시작했다 네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요. 이 보도 현재 종합하면 이제 최소 60억 원 정도까지 이 돈을 불렸던 것 같습니다. 예. 최대치는 지금 공개된 지갑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좀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. 자, 그러니까 최대로 가격 시세가 올랐을 때 60억까지도 갔을 수 있다 이런 최소. 최소. 네. 네. 그 중에 혹시 출처가 좀 불분명해 보이는 그런 자금 같은 거 좀 눈에 띄는 게 있을까요? 이분이 해명을 하기에는 2021년에 처음 코인 투자를 한 것으로 해명을 했는데 네. 사실 동시에 다른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는 2016년에 이더리움 8천만 원 정도를 지인 추천으로 투자를 했다라고 네. 또 본인이 직접 해명을 했어요. 그래서 요 이제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2016년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이 개당 뭐 1달러에서 10달러 정도 할 때입니다. 네, 지금은 얼마 정도 가죠? 지금 한 1,800달러 정도 하지요. 그래서 네. 최대로 많이 벌었다고 하면 1,800배 정도를 벌었을 것이고요. 8천만 원에 그럼 한 1,400억 정도 됩니다. 그 최소라고 하면 이제 140억 정도를 벌었다고 추계해 볼 수 있는데요. 네. 물론 이제 이 중간 중간에 뭐 트레이딩을 하면서 돈을 전부 잃었을 수도 있고 네. 지금 좀 그런 것을 성급히 이제 계산해 보기는 좀 이르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출처를 좀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도 보유하고 있는지 아니면 중간에 처분했는지는 확인이 안 되는 알 상황인 수가 거죠? 없지요. 네. 자, 또 이해 충돌 논란도 있습니다. 본인이 발의했던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이라든가 또 게임머니 활성화 법안 같은 거 네. 이런 것들이 결국 본인의 투자 이익을 위해서 했던 게 아니냐 하는 의심이 있는 거죠. 가상자산 그 과세 유예 같은 경우는요. 네. 워낙 그 해당하는 범위에 있는 사람들이 넓기 때문에 사실 이해 충돌의 법적인 의미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네. 다만 근데 지금 지갑이 공개된 게 하나밖에 없잖아요. 네. 그리고 이제 검찰이 지금 압수수색을 한 업비트 빗썸 거래소 지갑이 있는데 요 지갑의 거래 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종합해 봤을 때 그 이해충돌의 여지가 또 이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런 의혹들은 결국 국회에서 또 검찰에서 규명이 되겠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법적, 제도적으로 좀 보완해야 될 과제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? 지금 이제 사실
지금 모든 국민이 대부분 이름을 알고 있는 국회의원이 그 주식 판돈을 거의 이제 몰빵 코인 투자, 코인에 몰빵 투자를 해서 지금 재산을 불린 게 지금 2주 정도 뉴스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잖아요.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에 2017년 정도부터 코인이 이제 대중화되고 나서 이런 부분들이 한국에는 좀 무시하고 좀 이렇게 불법화하고 이제 치워버려야 할 것으로 이제 많이 생각이 됐고 간주가 됐었는데 사실 이번 일을 통해서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코인이나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다 비슷한 자산이다 이런 인식들이 이제 좀 확고히 이제 결론이 내려진 것 같거든요. 그러면 이제 고위공직자 어떤 재산 공개 등록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2018년부터 하고 있습니다. 이거를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코인도 주식과 부동산에 준해서 같이 지금 제도를 좀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네, 김동완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. 그간의 쟁점들이 잘 정리된 것 같습니다.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이소정입니다.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확하고 빠른 뉴스는 KBS 뉴스 채널을 구독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. 뉴스 제보는 언제 어디서든 카카오톡이나 KBS 앱으로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. 시청자와 함께 KBS 뉴스를 만들어갑니다. 감사합니다.